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여자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나이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는데 참 사람 일이라는 건 알 수 없는 게 맞는 것 같네요.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를 했습니다.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해서 자취방을 얻어주었고 둘째는 고3인데 이사를 하기에도 애매하여 첫째랑 함께 지내기로 하고 주말마다 저희가 가서 살펴보고 있어요. 첫째는 이제 막 대학에 들어가서 놀기 바쁘고 둘째는 독서실에서 생활하기 바쁩니다. 남편이랑 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을 했어요. 아무래도 처음 타지로 이사를 해보는 거라 아는 사람도 없고 낯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우연히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저희 가정의 파국은 이때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어머, 너 정희 아니니? 아, 누구? 예, 나야 희선이. 아, 내가 쌍꺼풀 수술을 해서 못 알아보려나? 희선이? 부부고등학교 그 이희선? 그래, 이게 얼마만이야, 이게. 너는 어쩜 변한 게 없다. 한 번에 알아봤잖아. 옛날 그대로 여전히 예쁘네. 기집애. 고마워.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반갑다. 그러게, 너 계속 파주 살았어? 왜 여태 한 번을 못 봤지? 아, 나 얼마 전에 남편이 발령이 나서 이사 왔어. 근데 이사 와서 이렇게 만나네. 신기하다. 그러게, 너무 반갑다. 진짜 바쁜 거 아니면 차라도 한잔 하자. 아, 나 장 보는 중이었어가지고 너 연락처 알려줘. 내가 다음에 한번 집으로 초대할게. 너무 반갑다. 그래. 그러면 연락해. 장 보고 잘 들어가.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는 사람도 없어 조금 우울하던 찰나 고등학교 동창 희선이를 만났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니 너무 반가웠어요. 친구랑 그렇게 연락을 했고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어서와 희선아. 와, 집도 좋다 정이야. 이거 그냥 과일 좀 사왔어. 그냥 오지 뭘. 이런 걸 사오느라 그래. 잘 먹을게. 간단하게 점심을 준비해서 먹었고 친구가 사온 과일과 조각 케이크를 준비해서 커피랑 함께 내왔어요. 어머, 이거 커피 너무 맛있다. 점심도 잘 먹었는데 후식도 너무 맛있네. 입에 맞다니 다행이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어렸을 적 얘기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났더라고요. 벌써 저녁 시간이 되었어요. 한참 웃고 떠드느라 몰랐는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와서야 시간이 이렇게 흐른 걸 알았습니다. 여보, 나왔어? 어머, 여보 벌써 왔어? 시간이 이렇게 됐구나. 시간 가는 줄도 몰랐네. 그러게, 오랜만에 만나서 할 얘기가 너무 많았나 보다. 안녕하세요. 저 정희 친구 이희선이라고 해요. 아, 당신이 만났다던 동창분이시구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종철이라고 합니다. 와이프가 얘기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너무 반가웠다고요. 저희 와이프가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으로 와서 많이 심심해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잘 좀 부탁드려요. 네, 제가 정희 데리고 종종 놀고 그럴게요. 나중에 부부 동반 모임도 하고 그래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다음에 남편하고 같이 와. 저녁 먹자. 다음에는 내가 초대할게. 시간 너무 늦었다. 우리 신랑도 기다릴라. 또 보자. 조심히 가.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희선이랑은 거의 매일 만났어요. 아줌마들이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만나서 수다 떨고 커피 한잔하고 집안일 하는 게 일상인데 같이 쇼핑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그랬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으니 희선이랑 급격하게 가까워졌어요.
희선이가 남편이랑 같이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와인 한 병 사들고 갔어요. 희선이 남편이랑도 반갑게 서로 인사를 하고 즐거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일이랑 와인 한 잔씩 하면서 얘기 나누다 보니 남편들도 친해졌어요. 저희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있었는데 형님 하면서 희선이 남편분이 잘 따르더라고요. 그 이후 부부끼리 종종 만났고 남편들은 따로 골프 치러도 나가고 했습니다. 한 번은 펜션을 잡아서 놀러 가자고 했어요. 라운딩하고 와서 펜션에 와서 바베큐도 먹고 하자고요. 서로 일정을 잡아서 펜션을 잡았어요. 오랜만에 골프를 치려고 하니까 처음에는 잘 안 되다가 점점 감이 잡혀서 잘 되더라고요. 펜션에 도착해서 씻고 바베큐를 준비해서 술이랑 함께 먹었습니다. 나름 운동 후에 먹는 술이라 그런지 굉장히 잘 넘어갔어요. 한참을 술이랑 고기랑 먹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들 많이 취했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누워 있었고 희선이는 방으로 가서 누워 있었어요. 저는 좀 걸으면서 술 좀 깨야겠다 싶어 밖으로 나왔습니다. 펜션 뒤쪽으로 산책하기 좋게 산책로가 있었거든요. 한참을 걷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가 따라 나왔어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를 뻔했는데 제 입을 막으면서 쉿, 저예요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석현씨? 깜짝 놀랐잖아요. 저기서부터 불렀는데 정희씨가 못 들었는지 그냥 가더라고요. 위험하게 늦은 시간에 혼자 뭐해요? 그냥 술 좀 깰 겸 좀 걷다가 들어가려고요. 저도 그럼 술 좀 깨야겠네요. 같이 걸어요. 희선이는 아직 자요? 네. 어쩐지 주량을 너무 넘어서 마신다 했어요. 많이 즐거웠나 봐요. 저희 남편도요. 저렇게까지 술 많이 마시는 거 처음 봤어요. 석현 씨랑 요즘 골프도 치러 다니고 이런 모임이 처음이라 그런지 들떴나 봐요.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정희 씨 같이 예쁘고 애교도 많은 와이프도 있고. 네? 석현 씨도 희선이 같은 좋은 와이프 있잖아요. 희선이도 참 좋은 여자죠. 근데 너무 털털해서 탈이에요. 그게 희선이 매력인걸요. 한참을 얘기하면서 걷고 있는데 석현 씨가 슬쩍 제 손을 잡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손을 빼려 했는데 더 꽉 붙잡았습니다. 정희 씨, 이렇게 잠깐 손잡고 걸으면 안 돼요? 석현 씨, 우리 그냥 얼른 들어가요. 다들 기다리겠어요. 저 정희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이상형이라고 해야 될까? 정희 씨는 저 어떻게 생각해요? 석현 씨, 자꾸 이러면 저 희선이 얼굴 못 봐요. 이러지 마세요. 술도 취했는데 저보다 어린 남자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이대니까 저도 미치겠더라고요. 저 실수 한 번만 할게요. 그 말을 끝으로 석현 씨는 저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지 아니면 새로운 남자가 저에게 이렇게 다가와서 설레였던 건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고 저는 석현 씨의 목을 끌어당겨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제 안에 어떤 욕망이 있었던 걸까요? 친구의 남자와 그것도 내 남편과 같이 놀러온 펜션에서 다른 남자와 키스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달콤한 말로 저에게 속삭이는 이 남자를 거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펜션으로 들어갔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은 방에 가서 누워있더라고요.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남편과 친구 몰래 친구 남편이랑 종종 만남을 가졌어요. 제가 약속이 있어 늦는다고 하는 날이면 남편도 약속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놀다 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남편의 핸드폰을 보고 말았어요. 남편도 희선이와 만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요. 제가 희선이 남편과 만나니 그때마다 희선이도 자유의 몸이니까 제 남편도 희선이를 만나러 나갔던 거죠.
그 사실을 알고 충격을 받았지만 제가 한 짓이 있으니 남편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희선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좀 만나자고요. 저는 희선이도 뭔가 눈치를 챘나 싶었습니다. 희선이가 집으로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내 남편이랑 만나지? 미안하다. 미안할 거 없어. 너도 아는 것 같은데 나도 네 남편이랑 만나는 거. 얼마 전에 알았어. 나랑 네 남편도 그때 펜션에서부터였어. 내가 소파에서 자고 있는 네 남편 꼬셨거든. 같이 만나면서 보니까 굉장히 다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 너가 부러웠고 네 남편이 탐나더라? 뭐라 할 말이 없다. 내 남편이랑 네 남편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 몰라. 너는 내 남편이랑 어떻게 하고 싶어? 여기서 그냥 관계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니, 나는 네 남편 계속 만나고 싶어. 너도 그러니까 내 남편 계속 만나. 그냥 이렇게 지내자. 서로 즐기면서 원하는 거 하고 사는 거지.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좋더라. 내 남편도 집에 와서는 헛짓하고 다니는 게 미안해서 그런지 더 잘하고. 난 이 관계 괜찮다고 생각해. 친구의 말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이 생활이 더 좋았으니까요. 친구 말처럼 밖에서 석훈 씨를 만날 때는 연애하는 것처럼 설레고 심장이 뛰었고, 집에서는 더 다정하게 저를 챙기는 남편이 좋았습니다. 친구한테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정말 비밀로 만남을 유지했던 거면 몰라도 친구랑 제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맞는 걸까요? 제가 한 짓이 있으니 폭풍이 어떻게 다가오든 감수해야 되는 거겠죠? 서로 원하는 걸 찾아서 즐기고 있으니 그냥 이대로 지내는 게 맞는 걸까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42살 엄마입니다. 결혼한 지는 15년 정도 되었어요. 길면 길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 결혼 생활. 이제야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했는데 갑자기 생각 없는 행동을 할 때면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상황을 심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남편이 그동안 절 너무 힘들게 만들었죠. 제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15년 전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때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후회가 밀려옵니다. 회사 신입이었던 저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며 시도 때도 없이 쫓아다니다가 회사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내 여자라고 선전포고를 해버리는 바람에 제겐 어떤 남자들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남편의 직급이 과정이었는데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은 저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죠. 회사에 이제 막 입사했는데 생각 없는 행동을 한 모습에 정말 많이 실망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연애를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죠. 회식 자리였어요.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시점에 볼일이 급해 화장실에 갔다가 나왔는데 어떤 남자와 부딪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먼저 부딪힌 건 아니고 술에 만취한 덩치 큰 남자가 제 어깨를 부딪힌 건데 그 사람 모습이 너무 무서워 저절로 죄송하다는 말이 먼저 나왔죠. 그런데 저를 보더니 죄송하면 다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술이 많이 취해서 여자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퍼부으며 무섭게 다가오자 저도 모르게 식당에서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와 이상한 남자에게 향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빠르게 다가와서 자기 여자 건드렸다며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주먹부터 날아갔고 아수라장으로 변하면서 회식 자리를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제가 지금 생각하면 미쳤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이 저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고 그 일을 계기로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넘어가지 말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땅을 치고 후회할 일이에요. 그렇게 만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나왔고 깊이 생각을 하던 저와 달리 한시라도 빠르게 결혼하고 싶다며 남편은 벌써 아기 계획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시간이 필요하다며 몇 번을 거절했지만 눈만 마주치면 결혼하자며 매달리면서 무턱대고 저희 집에 인사를 오겠다며 진지한 모습으로 눈빛을 보내는 상황에 결국 저희 부모님과 처음으로 자리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희 부모님 셋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이 터진 거죠. 어머님, 음식 처음 먹어본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정말 맛있습니다. 그래도 예비사위 왔다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주 약간 조미료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조미료 사용하신 건 아니죠? 제가 왜 이런 말을 여쭤보냐면요. 아버님 머리가 탈모잖아요. 아무래도 조미료를 자주 쓰다 보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탈모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진짜 속에 숨겨두고 꺼내지 않으려 했는데 입이 너무 근질거려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아버님, 어머님이 해주신 음식 드시고 대머리 되신 거예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내뱉은 말은 정말 충격이었고 저희 모두 입을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신적인 타격이 상당했었습니다. 그런데 해맑게 웃으면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자기가 무슨 말실수를 했는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에 일단 그 자리에서 넘겼고 당황했던 첫 만남의 식사 자리는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알고 보니 속마음을 숨기지 못하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 저희 집안에서 저런 남자와 결혼하는 건 생각보다 문제가 있을 것 같다며 신중하게 고민하자고 했었고 저도 저런 모습을 본 상태라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너무나도 뻔히 보여서 결혼 생각은 접게 되었어요. 이런 분위기를 알고 있는 건지 모르는 건지 저희 집에 알았겠다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것들을 잔뜩 들고 와서 현관벨을 눌렀습니다. 저도 당황했죠. 처음 인사드리고 나서 다음날 어떤 말실수를 했는지 알려준 후 결혼은 힘들 것 같다며 미리 얘기했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충분히 알았으니 그만해야겠다고 한동안 조용하더니 갑자기 찾아왔던 거죠. 저녁 시간 전이어서 일단 찾아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에 들어오면서 아주 밝게 웃더니 아빠 엄마에게 그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선물을 건네주었고 그 안에 들어있던 물건은 평소에 부모님이 가지고 싶어 하셨던 물건이었습니다. 말실수 한 번에 엄청난 고가의 선물이 들어오니 저희 부모님 기분이 금세 풀리셨고 자신의 성격을 고칠 테니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달라며 갑자기 무릎을 꿇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사람은 착한데 생각 없이 뱉는 말이 좀 문제였지만 이건 고치면 될 것 같았고 딱히 다른 문제는 없었어요. 순수하다고 해야 하는 건지 좀 모자란다고 해야 하는 건지 그러면서 회사에서는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직원들 이끌어가는 과장이라는 직책을 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요. 말실수하는 것도 없었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려고 하는 모습에 저희 부모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를 하면서 무사히 결혼까지 이어졌죠. 아이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일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시점에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 때문에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엄마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서 병원을 찾아가 정밀검사를 받아보니 갑상선에 암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수술을 받아야 될 정도로 심각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렇게 수술 날짜를 잡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몸이 상당히 안 좋으신지 눈을 감고 누워 계신데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급하게 뛰어왔는지 숨이 차 보였고 병실에 누워 계신 엄마를 보자마자 저에게 엄마의 상태를 물어보며 슬픈 표정으로 한참을 바라보며 엄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눈물이 흘렀고 엄마는 분위기가 우울해지자 괜찮다며 좋아질 거라고 눈을 뜨고 저희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하필 아빠가 지방으로 출장을 간 상태라서 소식만 전달한 상태였고 수술날 아빠가 올 것 같다며 남편에게 따로 전화를 해서 옆에서 잘 챙겨주라며 부탁까지 했었어요. 엄마는 수술대에 올랐고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는 마음에 기도하면서 엄마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실에 엄마가 오셨고 눈을 뜨기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지갑에서 뜬금없이 10,000원 한 장을 꺼내더군요.
한참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이 남자가 뭘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갑자기 엄마 이마에 10,000원을 딱 올리더니 가시는 길 편히 떠나시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이마에 붙여주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충격을 받아 저도 모르게 남편의 얼굴에 손이 날아갔고 남편은 엄마가 깨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단정짓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까지 모든 상황이 끝난 게 아니고 세상 떠나지도 않은 분한테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너무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해진 건 모든 상황을 엄마가 듣고 있었고 이마에 10,000원이 올려졌을 때 눈을 뜨기 시작했던 거죠. 당신 지금 미쳤어? 우리 엄마는 이제 막 수술받고 나왔고 세상 떠난 분도 아닌데 병실에서 많은 사람들 보고 있는데 떠나라며 엄마 얼굴에 10,000원을 붙여?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네. 도대체 왜 그런 거야? 빨리 말해보라고.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났어. 세상 떠나면 노잣돈 올려주잖아. 그래서 나도 한번 해보고 싶었지. 정말 많은 고민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올려봤어. 아직 어머님 깨어나지 않으셨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당신만 조용히 하고 있어. 한번 해보고 싶었다고? 엄마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로 사위를 쳐다보고 있었고 수술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었지만 엄청난 분노에 찬 시선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쪽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밀치며 밖으로 나가라고 소리치고 있는데 뒤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계셨는지 들고 있던 과일 바구니를 떨어뜨린 아빠는 온몸이 부들부들거리며 남편을 향해 엄청 무섭게 걸어오셨고 놀란 남편이 고개를 떨구자 아빠는 멱살 잡고 밖으로 질질 끌고 가셨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충격이 쉽게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이 되지 않는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면서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네요. 한참의 시간이 흐르고 엄마도 진정이 되었고 아빠가 병실에 들어오셨는데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빠에게 물어보니 이번 일이 너무나 충격이 크셨는지 저와의 결혼 생활을 그만하라는 말을 꺼냈다며 저에게도 이혼하라고 통보하셨어요. 이 문제로 인해 저도 이혼 생각 안 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얼굴을 봐야 한다면 그럴 때마다 이번에 일어난 사건이 떠오르고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질 것을 저희 가족 모두 알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집에 먼저 들어온 남편과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했고 이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좋아질 수 없다며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절대 안 된다며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다시 찾아가 무릎을 꿇고 빌겠다며 이혼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혼이 두려웠던 남편은 자기도 생각을 좀 하자며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피하려고만 했고 그렇게 별거를 하면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끝나고 완치 판정을 받게 된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평생 동안 보고 싶지 않아 했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저희 아이들만 불쌍한 거죠. 저런 사람을 아빠라고 보고 싶은데 언제 오냐며 울고 있으니 주말마다 와서 아이들 데리고 밖에서 놀아주다가 들어갑니다.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집안을 풍비박상 만들었고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로 이런 상황을 남편은 이혼을 하지 않으려 5년이라는 시간을 끌었네요. 저도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내는 건 아닌 것 같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전화가 울리기 시작해서 받아보니 수화기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시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어요. 결국 도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모두 장례식장에 들어갔고 엄마와 아빠는 5년 만에 남편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분위기 정말 쌀벌했죠. 아직까지 그때의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생각 없는 남편은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을 그때 일에 대해서 다시 입 밖을 꺼내더니 자기의 행동을 그동안 정말 많이 뉘우쳤다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하고 싶은 건 참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해달라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었어요. 부들부들 참고 계셨던 엄마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으셨는지 밖으로 나가셨고 아빠도 더 이상의 대화는 필요 없을 것 같아 엄마 뒤를 따라 나가셨어요. 저도 아이들 데리고 장례식장을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이상한 상자를 하나 들고 오더니 아버님 영정사진 앞에서 상자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뭘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상자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돼지머리였어요. 그러고는 엄마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면서 돌돌 말더니 돼지 코에
입이며 꽂아 넣으시며 부의금이라고 고사를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장례식장은 난리가 났고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어요. 남편은 뭐 하는 거냐며 저희 부모님께 돼지머리 당장 치워달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이 하는 행동으로 인해 잡기 취급당했지만 이해해달라며 돼지머리에 꽂은 돈은 노잣돈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다음날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나가셨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결국 저희는 결혼 15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이 참다 못해 결국 똑같이 갚아주셨던 거죠.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 충분히 사과했다면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지만 끝까지 자기의 잘못을 진정하게 뉘우치려고 하지 않고 원래 성격이 그러니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하는 말 때문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똑같이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장례식장에서 한 행동들에 대해 저희 부모님 아직까지도 마음 아파하십니다. 결국 남편이 한 행동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받게 된 거였죠. 그렇게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과 재산 분할은 남편의 행동들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 또한 저에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주위에도 생각 없이 말과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떻게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지 모르거든요.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봐야 하는 상황이 오지만 아이들에게조차 남편의 행동들이 영향을 주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신을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후회 없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1살에 10살 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그때 사건에 대해서 마음의 정리도 좀 된 상태이다 보니 이렇게 제가 겪었던 사연을 글로 작성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연애하고 결혼 생활한 기간이 15년 정도 됩니다. 한창 꽃이 필 나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여자의 길을 포기하고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기는커녕 저에게 분노만 안겨준 남편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니 다시 재결합하자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까지 매일 찾아오셔서 불쌍한 자기 아들을 용서해달라며 애걸복걸 하시네요. 지금으로부터 5년 전 남편의 직업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일반 회사원이기 때문에 거의 회사 집 밖에 몰랐지만 그때도 집에 와서 도와주는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경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서 인원 조정이 들어갔고 실적도 부진했던 남편은 퇴사를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를 받으며 몇 달 지내다가 다시 시작한 일자리는 자동차 딜러 영업직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근데 이번 기회에 마음 잡고 시작하려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모습에 그래도 집안의 가장이라고 저와 아이 먹여 살리려고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영업을 한답시고 뭔 놈의 술을 그리고 많이 퍼마시는지 차라리 예전과 했던 일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안 좋았어요. 돈도 쥐꼬리만큼 벌어오면서 영업으로 나가는 돈이 훨씬 많다 보니 점점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제 불만은 더욱더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밑밥을 깔아야 나중에 큰 게 들어온다며 점점 더 거침없이 지출을 하기 시작했고 언제까지 믿고 기다려야 할지 몰라 불안하던 찰나 남편의 실적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생활 할 때에는 다르게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정말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남자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하루에 한 통도 전화가 안 오던 핸드폰에 손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쉬지 않고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신차가 출시될 때마다 남편은 더욱더 바빠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음날 올 때도 있었고 매장에서 자고 바로 일한 적도 많았어요. 그렇게 바쁘게 살아오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게 된 남편은 점점 눈빛이 변해가기 시작했고
밖에서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도 많이 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말 한마디 꺼내는 것조차 인상을 쓰면서 무섭게 바라봤어요. 우리 아들 준이한테도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고객의 목소리에는 즉각 반응하며 밝은 미소와 함께 한층 높아진 음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더군요. 그런 가식적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너무나 짜증이 올라왔고 결국 부부싸움까지 커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많은 걸 바란 것도 아니고 그저 대화할 때 서로 웃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오고 가면 되는 건데 나랑 서준이한테는 정말 싫다는 표정으로 인상 쓰는 게 말이 돼? 뭐가 그리 짜증이 나는 건데. 나도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알아? 나도 최선을 다해 키우고 있다고. 그리고 당신 어머님 몸도 불편하셔서 매일같이 새로운 음식해서 서준이랑 버스 타고 다녀오는데 고생한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잖아. 나는 퇴근하고 온 당신에게 고생했다고 따뜻하게 말해주면 인상이나 쓰면서 가지고 있는 가방 내 얼굴에 던지기나 하고 내가 그렇게 우스워? 집에서 놀고 먹고 하는 것 같냐고. 그 정도 한 거 가지고 엄청 생색이네. 그럼 당신이 나가서 영업하면서 차 팔아 보던가. 집에서 벌어다 준 돈으로 흥청망청 걱정 없이 쓰니까 아주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 밖에서 쉬지도 않고 말하고 들어왔는데 집에서만큼은 말 좀 안 하게 해주면 안 되냐? 내가 이래서 집에 들어오기 싫은 거야. 너만 힘들어? 나도 똑같이 힘들어. 그래, 말 잘했다. 나도 내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고. 내가 나 좋자고 그러는 거야? 마누라랑 자식 새끼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 요즘 신차 출시돼서 바빠 죽겠는데 마누라라는 사람이 내조해주지는 못할 망정 투정이나 부리고 있고 정말 지긋지긋해. 차라리 이혼하던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나도 답답하다고. 남편도 그동안 쌓였던 감정이 폭발했는지 영업으로 다져진 언변으로 쉬지도 않고 저에게 모진 말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서준이는 결국 싸우지 말라며 눈물을 흘리며 저희를 말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현관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가버렸고 소파에 앉아 서운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고 울고 있는 서준이를 달래주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다음날 집에 들어올 줄 알았지만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전화 한 통 받지도 않았습니다. 매장에도 가봤지만 동료 직원분께서는 잘 모르겠다는 말만 할 뿐 더 이상의 정보는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침부터 더 세차게 비가 쏟아지는 바람에 서준이와 함께 비를 피하고자 근처에 있는 패스트푸드점으로 향했고 배가 고파하던 아들을 위해서 햄버거 세트 하나 시켜 2층에서 비오는 밖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주차장에 세워진 자동차가 눈에 들어왔고 별 생각 없이 보는데 남편 차량의 번호판이 눈에 띄어 자리에 벌떡 일어나 쳐다보고 있는데 햄버거 세트를 사들고 웃으면서 뛰어가더니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2층에 있을 때 남편은 1층에서 햄버거를 주문했던 거죠. 그런데 웃으면서 누군가를 향해 바라보자 차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고 쏟아지고 있는 비 때문에 남편의 차에 누가 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직원이겠거니 생각하며 서준이에게 햄버거 먹고 있으라며 기다리라고 말한 후 남편이 있는 곳을 내려가려 하던 찰나 엄청난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밖을 보니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가 일어나 많은 흙들이 주차장을 덮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곳에 남편의 차가 있었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현장을 보고 너무 놀라 급하게 뛰어가 남편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울부짖는 남편이 살려달라며 구조 요청을 하길래 저도 모르게 맨손으로 땅을 파기 시작했고 생각보다 차 위에는 많은 흙들이 덮여있지 않아 앞 유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땅을 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 수 없었고 앞유리로만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로 들려왔습니다. 흙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 계속해서 닦으며 차 안을 쳐다보니 창문에 비친 사람은 저희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이었어요. 몇 달 전 젊은 부부가 이사 왔는데 떡을 돌리며 인사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왜 저희 남편 차를 타고 있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저는 순간 뒷걸음질을 치며 뒤로 물러났고 갑자기 떠오른 아들이 생각나 2층을 바라보니 창문을 바라보며 울고 있길래 급하게 올라가서 안아주고 진정시켰어요. 뒤이어 누군가가 119에 신고를 했는지 구급차가 빠르게 현장에 도착했고 남편과 옆집 여자를 구조해주려고 작업 준비를 하던 도중 갑자기 더 많은 양의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아예 차를 덮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고 상황이 심각해짐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차가 나오는데 3시간이 걸렸고 모습을 드러낸 차는 심각할 정도로 납작해져 있었죠. 그리고 남편과 옆집 여자는 차 안에서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충격적인 건 남편은 그 여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구급대원 분들은 남편과 옆집 여자를 분리시킨 뒤 응급실로 향했고 병원에서 듣게 된 둘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했어요. 남편은 척추에 충격을 받은 나머지 하반신 마비가 온 상태였고 옆집 여자는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였어요. 둘 다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누워있는데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둘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없으니 답답해하고 있던 도중 산사태에서 꺼낸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데 안에 있던 내용물들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고 친정엄마에게 아들을 맡긴 후 다시 현장으로 나가 차에 있던 물건을 꺼내고 있는데 운전석에 있던 블랙박스가 눈에 들어와 떼어보니 문제없이 잘 작동하길래 안에 있던 영상들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녹음된 음성을 듣다 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역시 우리 옆집 오니까 정말 좋지? 매일 얼굴 볼 수 있잖아. 나 회사에서 잘렸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그래도 이렇게 자동차 딜러로 성공했으니 나 믿고 따라와줘서 고마워. 나도 어느 정도 자리 잡혔으니 새롭게 출발하자.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 거지? 나도 지금 밑밥 깔고 있긴 한데 확 걸릴 것 같진 않네. 워낙 성격이 센 편이라. 그건 우리 집에 있는 1시간 백수 남편도 마찬가지야. 하는 거 없이 놀고 먹으면 내 돈 까먹는데 얼마나 꼴 보기 싫은 줄 알아? 그래도 이혼은 어렵지 않게 끝낼 수 있긴 한데 당신 나이도 있잖아. 그래도 10년을 키웠는데 정말 나만 보고 따라올 거야? 그놈만 자식이야? 당신 뱃속에 있는 우리 이쁜 아기도 자식인데. 다음 달에 결정 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그런데 자기 뭐 먹고 싶어? 응? 햄버거 먹고 싶은데 패스트푸드라 괜찮을까? 그래도 먹고 싶은 거 먹는 게 스트레스 덜 받으니까 그게 낫겠지. 그렇게 남편과 옆집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결혼 후 회사 동료인 여자와 함께 몰래 만남을 가져오고 있었고 계속되는 불안한 회사 생활에 섣불리 모든 걸 정리할 수 없어서 몰래 만나기만 했던 거죠. 자동차 딜러로 성공을 한 후 회사 동료였던 옆집 여자에 대한 사랑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했고 끝내 저와 아들에게 등을 돌리고 다른 삶을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뱃속에 아기까지 있었다는 거에 너무나 충격을 받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고 그렇게 차를 폐차시킨 후 병원으로 돌아와 보니 심각한 상황인지 의사와 간호사는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간호사에게 물어보자 옆집 여자가 머리를 크게 부딪히면서 뇌출혈이 심하게 일어났는지 급하게 수술대에 올랐다며 뱃속에 3개월 된 아기까지 위험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병원에서 일단 남편의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옆집 여자의 남편이 병원을 찾아왔고 오열하며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뒤에 수술실에서 나온 회사는 옆집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을 남편에게 전달을 하였어요. 양쪽 집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모습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도대체 몇 명이 피해를 보는 건지 그동안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던 제가 너무나 한심했어요. 뒤이어 남편이 눈을 떴고 자신의 몸 상태를 보고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모습에 제 손은 남편 얼굴로 향했습니다. 모든 걸 알게 됐다는 표정으로 바라보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고 뒤이어 시부모님께서 수술이 끝난 남편의 병실로 들어오더니 어찌 된 거냐고 물어보길래 남편과 시부모님 앞에서 차 안에서 있었던 내용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잘 들으셨죠? 저놈이 그동안 저를 10년 동안 가지고 놀았어요. 서준이는 무슨 죄예요? 저런 놈을 아빠라고 매일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었으니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절대 용서해 줄 일 없으니까 한 번씩 마비된 못난 아들 뒷바라지 하면서 잘 살아보세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쓰레기 같은 게 제 남편이었다는 게 너무나 소름 끼쳐요.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거라. 내가 잘못했다. 내 잘못이니 너무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다시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내가 이렇게라도 부탁하마. 아들을 떠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내가 이렇게 무릎 꿇으마. 떠나지 말거라. 무릎 꿇으셔도 소용없고요. 용서해 줄 마음도 전혀 없어요. 이 못난 놈아, 당신이 잘못한 일로 인해 어머님이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고 있다. 이래도 네 행동에 대해서 잘못한 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벌 받고도 자존심은 남아있나 봐. 어떻게 미안하다고 한마디도 안 할 수가 있어. 정말 대단하다. 앞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 다시는 얼굴 볼 일 없을 거고 우리 아들 서준이도 다시는 볼 생각하지 말고. 하늘이 준 이 기회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평생을 그 몸뚱이로 후회하면서 살아봐 어디. 제 다리를 붙잡고 놔주지 않던 시어머니를 뿌리치고 병실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 제가 알게 된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모르는 상태로 당했다면 정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컸을 것 같거든요. 정말 하늘이 도와준 거죠. 앞으로 좋은 일들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후회하면서 살겠죠. 자신의 잘못을 단 한 번이라도 뉘우쳤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을 읽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하시는 일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